네, 이번에는 기본 예절 교육의 규칙에 대해서 강의를 할 한국반려동물교육원의 김희수라고 합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반려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공통의 규칙이 필요하다라고 이전에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은 그러한 공통의 규칙, 기본적인 예절 교육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인 예절 교육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어떠한 대전제적인 규칙, 개념들을 숙지를 하시고 예절 교육에 들어가셔야 학습 효과도 높아지고 올바른 방향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개념입니다. TV는 현실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여러 방송사에서 반려동물을 컨텐츠로 하는 방송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단연 인기 있는 그러한 프로 중 하나가 반려동물을 어떻게 학습해야 되고, 이러한 문제 행동이 있을 때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되고, 이러한 그러한 방송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는데요. 그 방송을 보시면 물론 거기에 출연하시는 트레이너분들이 그런 트레이너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절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거기 있는 트레이너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손에 꼽는 굉장히 트레이닝을 잘 하시는 트레이너분이고 수의사님이신 거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방송이라는 그러한 미디어의 특징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소요가 되는 트레이닝을 그런 시청률 이런 부분 때문에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편집을 할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그 전문가 선생님께서 보호자와 상담을 하고 반려동물과 소통을 하고 행동을 만들고, 그리고 그 만들어진 행동을 그렇게 확실하게 고착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시간이 투여가 되지만, 보통 50분 정도의 한 회의 방송 안에 담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 일련의 과정을 다 보여드린다면 당연히 지루해서 시청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방송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트레이닝, 교육의 과정은 방법론적으로 순서적으로는 틀린 부분은 거의 없지만, 그러나 그 시간에 대한 부분은 확실히 현실과 괴리가 있다라는 것을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략적으로 방송에 나오는 시간의 한 20배 혹은 20배 이상 실제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인지를 하시고 보호자들을 상담하고 보호자들의 강아지를 실제로 행동 수정하는데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호자들도 그러한 방송들을 많이 보고 여러분들께 행동 상담을 부탁드린다거나 행동 수정을 부탁드리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왜 TV에서는 본인이 한번 시연하고 보호자에게 한번 알려주고 몇 번 반복하면 거기 TV에 나오는 반려동물은 잘 하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못해주냐? 라고 질문을 많이 받으실 텐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러한 이유를 충분히 잘 설명드려서 그러한 트러블을 좀 피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TV는 현실이 아니다. 교육은 원래 오래 걸리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교육이 문제가 아닌 행동으로 수정을 하려면 긴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해서 과연 이 문제 행동이 왜 일어났는지 원인을 찾아야 되고요. 그리고 행동을 관찰해서 원인을 명확하게 판별을 해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 수정 원리들, 행동 학습 원리를 적용해서 그거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생각을 긍정적으로 바꿈과 동시에 양립할 수 없는 대안 행동도 만들어 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러한 트레이닝 과정을 보호자들에게 알려주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보호자가 이 행동이 반려동물에게 고착화가 될 수 있도록 여러 번 수없이 반복해 줘야 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방송처럼 50분, 1시간 안에 해낼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넘어가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개념입니다. 이 공짜라는 것이 사람에게, 트레이너에게 공짜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려동물에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개념을 인지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 사람을 행동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사람도 음식도 좋아하고 잠도 좋아하지만 사실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큰 가치는 돈일 것입니다. 그러나 반려동물 입장에서는 제가 1억 원짜리 수표를 주든 1조 원짜리 수표를 주더라도 반려동물에게는 그것은 아무런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반려동물에게는 과연 어떠한 것이 제일 가치가 있을 것일까요? 사람에게 돈이 가장 가치가 있다면 반려동물에게는 어떠한 것이 가장 가치가 있는 물질일까요? 앞서서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료, 음식, 간식
이렇게 먹을 거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러한 간식이 가장 반려동물 입장에서는 가치가 높은 보상물이고, 사람에 있어서의 돈의 역할이 반려동물의 입장에서는 간식이다 라는 것을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공짜는 없다 라는 것은 반려동물 입장에서 아무런 노력 없이, 어떠한 아무런 조건 없이 사료나 간식을 주는 행위는 되도록 지양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호자께서 굉장히 감성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키우는 강아지에게 사료를 그냥 정해진 시간에 마음껏 먹게 해주고 싶고, 간식도 뭐 영양제, 간식 할 것 없이 맛있는 것을 주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너무 불쌍하지 않냐, 우리 반려동물이 불쌍해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아니냐,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개념을 가리킨다라는 것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너무 반려동물을 의인화시키는 생각입니다. 다시 동물로 돌아간다면 지금 발표 자료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황량한 벌판에 사람이 키우는 돼지가 있겠죠. 이 돼지는 물론 정해진 시간에 배고프지 않게 먹을 것, 그리고 뭐 간식거리를 충분히 제공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돼지는 행복할까요? 과연 이 돼지가, 사진 속의 이 돼지가 행복해 보입니까? 네,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에 대한 개념으로 행동풍부화라는 개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제로 동물원을 자주 가시는 분이나 동물원 쪽 공부를 하시는 분께서는 아시겠지만, 요즘 많은 동물원들이 저희 동물원은 행동풍부화를 동물에게 제공합니다 라고 광고를 하는 것을, 내지는 홍보를 하는 것을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행동풍부화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 북극곰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북극곰에게 먹이를 줄 때, 고기를 줄 때 동물 관련 프로들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얼음 안에 그런 고기 덩어리를 같이 얼려서 북극곰이 쉽게 고기를 먹을 수 없는, 얼음 안에 고기가 있기 때문에 얼음을 깨고 핥고 녹이고 막 던지고 해서 먹이를 꺼내 먹을 수 있는 환경을, 그러한 얼음 안에 먹이를 넣어서 제공하는 그러한 영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 반려동물이 너무 불쌍하지 않아요? 라는 개념을 이러한 동물원에 있는 북극곰에게 적용을 한다면, 얼음 속에 먹이를 넣어주는 것은 굉장한 동물 학대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면 당연히 동물원 쪽에서도 그런 것을 본인이 잘한다고, 제공해준다고 동물 복지적인 동물원이라고 광고를 하지도 않겠죠. 이러한 이유는 바로 이러한 개념의 행동풍부화인데요. 북극곰 입장에서 만약에 매 시간마다 배고프지 않게 먹이를 제공받고 간식을 제공받는다면 북극곰은 삶의 가치를 잃어버린다고 해야 될까요? 삶의 의욕, 그러니까 학습된 무기력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어차피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먹이는 제공되고 하는데 내가 굳이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할 필요도 없고, 무언가의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살 필요도 없고, 그냥 저냥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북극곰이 될 것이고, 물론 수명이 연장될 수는 있겠지만 전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과정이 없기 때문에 행동학적으로, 동물 복지적으로 그것은 좋은 환경이 아니다 라고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풍부화 개념을 동물원 동물뿐만 아니라 저희와 함께 사는 반려동물에게도 적용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따라서 사료를 그냥 아무 때나 먹을 수 있게 제공을 한다라든지, 아니면 사료를 아무런 가치 없이 그냥 무조건으로 준다든지, 간식도 그냥 이쁠 때마다 준다든지, 이러한 행동이 반복된다 보면 역시나 반려동물도 무기력에 빠질 수 있고, 그런 행동풍부화에 대한 측면이 아니기 때문에 복지적이지 않다, 진정으로 반려동물이 행복하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개념을 가르쳐야겠다라고는 공감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어떻게 이러한 개념을 반려동물에게 인지시킬 수 있을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료를 규칙적으로 급여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실제로 많은 보호자들이 이 강의를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도 자율배식, 자율급식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 사료를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풍부하게, 언제든지 먹을 수 있게, 배고플 때마다 와서 먹을 수 있게 제공을 해주는 것을 자율배식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은 보호자들이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율배식이 좋냐, 제한배식이 좋냐, 제한급식이 좋냐에 대해서는 영양학적인 부분, 질병적인 부분, 개체별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는 부분은 오로지 행동학적인 부분, 그리고 행동풍부화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보편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율배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사료가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그런 물품이기 때문에
사료에 대한 그런 동기부여도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행동 풍부화적으로도 굉장히 좋지 않은 배식 방법입니다. 따라서 하루에 몇 시에 이렇게 몇 번 이런 시간을 정해서 양을 정해서 제한적으로 급식을 하는 것이 반려동물의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제로 자율급식에서 제한급식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학습의 속도, 학습의 효율이 굉장히 극대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사료를 돈으로 생각하게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사료를 돈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무언가 아주 작더라도 무언가의 노력을 해야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 사료 내지는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료 또는 먹이라는 보상을 익숙하게 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일환으로 자율배식보다는 제한배식을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그리고 한 종류만 사용하지 않는다. 저희가 이렇게 행동풍부와 뭔가의 미션을 주고 클리어를 해야 사료를 주고 간식을 주고에 대한 비슷한 개념인데요. 한 종류의 사료, 한 종류의 간식만 주게 되면 굉장히 편협한 자극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연어도 주고 참치도 주고 기타 다양한 형태의 간식들을 줌으로써 다양한 자극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행동적으로 영양적으로 풍부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을 지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교육을 지치지 않게 한다는 것이 교육 시간에 대한 개념인데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개의 집중력은 사람보다 훨씬 짧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은 알아채셨겠지만 사실 대부분 사람과 동물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사람의 입장에서 반려동물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려동물을 지나치게 의인화해서 나처럼 생각하겠지, 나처럼 느끼겠지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을 알아주시고요. 일단 다시 수업으로 돌아와서 개의 집중력은 매우 짧다라는 것인데요. 개가 한 번에, 개뿐만 아니라 동물들이 개체마다 차이는 있고 나이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동물이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은 1분, 맥시멈 2분입니다. 그래서 1분의 트레이닝 이후에 어느 정도의 휴식 시간, 그 다음에 1분의 트레이닝 이후에 어느 정도의 휴식 시간, 그리고 이러한 한 세트는 절대 10분에서 15분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개념이 아마 현재 교재에는 반영되어 있지는 않을 텐데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한 번 트레이닝 할 때 1분에서 2분, 그리고 한 세트는 절대 10분에서 15분을 넘지 않는다라는 그런 명제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양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트레이닝을 할 때 저희가 개에게 주는 보상물로 사람은 돈이기 때문에 돈을 받는다고 저희가 살을 찌지는 않지만 개 입장에서는 간식 내지는 사료로 그러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살이 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이 찐다는 것이 비만이 될 수 있고 영양학적으로 불균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레이닝을 하기 전에 내가 어느 정도의 사료의 양 내지는 간식의 양을 보상물로 줄지를 명확하게 정해놓고 트레이닝에 들어가는 것이 아이의 영양학적인 균형을 깨지 않는 트레이닝 방법이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사료의 소중함을 알았다면 사실 간식이 사료보다는 영양학적인 고려가 덜 돼 있는 제품이고 아무래도 사람에게 간식이 주식보다는 건강에 좋지 않듯이 개도 똑같거든요. 사료가 간식보다는 건강에 영양학적으로 더 균형이 잡혀 있는 제품입니다. 따라서 사료를 제한급식을 하고 사료로도 충분히 동기부여가 된다면 사료를 활용해서 트레이닝 내지는 교육을 하는 것을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에 이미 사료를 너무 많이 먹었거나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 요구량을 이미 다 충족을 했다면 굳이 사료나 간식으로 하시지 마시고 조금 학습 효율이 낮더라도 그 날에 한해서는 칭찬이나 장난감을 적극 활용해서 훈련, 트레이닝을 하시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번 강의에서 기본 예절 교육을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중요한 4가지 개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 개념을 퀴즈를 내면서 이번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무엇이 있을까요? 4가지 개념. 네, 생각하셨나요? 네, 답은 첫 번째, 교육은 원래 오래 걸린다. TV에 속지 마라. 라는 것이 1번 개념이었고요. 두 번째, 세상에 공짜는 없다. 이것이 반려동물에게 가혹한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행동 풍부화적으로 좋은 개념이다. 라는 개념. 세 번째, 교육시간은 1회에 1분에서 2분, 그리고 한 세트에 10분에서 15분은 절대 넘지 않아라. 이 세 번째 개념이고요. 마지막 4번째 개념은 보상물로 간식 혹은 사료를 제공할 때는 항상 영양학적인 균형을 깨지 않는 선에서 트레이닝을 하다가
질병에 걸리면 안 되기 때문에 영양학적인 균형을 깨지 않는 선에서 보상물로 제공을 하여라 라는 4가지 개념 꼭 숙지를 하시면서 이번 강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